자, 게임주 하반기 청신호일까요? 옥석부터 일단 가려보자고요. 네, 게임주입니다. 올 상반기 부침을 겪었던 게임주 하반기에는 반등할지 아닐지 성공에 대한 여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하반기에 청신호를 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하창욱 본부장님 네. 없을 무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또 특별한 또 이야기를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청신호 켤까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청신호가 지금 뭐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켜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일단 신작 게임이 네.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면은 데브 시스터즈의 이런 쿠키런 그 게임이 저도 좋아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저는 1등, 2등 이렇게 막 석권할 줄 몰랐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봤는데 왜냐면 저도 쿠키런 열심히 해봤으니까. 네, 그렇게 재미는 아니었다. 뭐 저 개인적인 성향이 그럴 수는 있잖아요.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모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게임들도 네, 흥미가 그래서 없으실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던 부분에서 이제 신작 게임들이 오늘 뭐 넥슨 게임즈에서 나온 게임도 대박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에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게임 산업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MORPG를 중심으로 게임이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거나 조금만 더 어린 분들부터 윗세대는 전부 다 아셨을 겁니다. 뭐 이제 뭐 바람의 나라부터 시작해서 리니지, 뭐 디아블로, 그다음에 아이온이라든지 와우라든지 저는 모르는 게임이에요. 네, 다 한 번씩 MMORPG를 좋아하셨다면 한 번씩 다 거쳐갔었던 정말 어마어마하게 과금을 하게 되는 그런 게임들이었는데 어쨌든 구조 자체가 MMORPG고 이제 정액제를 바탕으로 좀 게임이 세팅이 됐었고 이제 무료 과금, 확률형 게임에 대한 이런 투자들도 많이 하게 되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런 MMORPG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모바일 쪽에서도 잘 돼야 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자동 사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굉장히 좀 많이 게임들이 진출이 되고 했는데 이게 텐센트라는 기업이 이제 퍼블리싱을 하면서 많은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간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정보로 그 중국 쪽으로 들어갈 때는 규제가 굉장히 많아서 네. 우리나라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려면 다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게임들이 아무거나 쉽게 들어와서 다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앱 순위에서도 상위권의 중국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점유율도 많이 뺏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건비 굉장히 좀 하드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뒤집으려면 콘솔 쪽이랑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좀 나름대로 시프트업이라든지 네. 이런 IPO를 통해서 게임들이 흥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증권가에서 지금 정도면 상당히 많이 좀 눌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좀 코로나 때 지연됐었던 신작 게임들이 다시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게임주들이 조금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엔 약진하지만 하반기 청신호는 맞다라고 좀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시프트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반대로 몸값 한 3조 5천억 달하는 대형 게임사 시프트업 이제 청약에 돌입이 됩니다. 네. 지금 많은 댓글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시프트업 상장하면 또 나락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시프트업 앞두고 게임주들은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IPO 이슈를 담고 있는 시프트업 게임 시장에 진짜 들썩일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뭐 전혀 영향이 없겠죠. 전혀 영향이 없다 게임주에. 네, 왜 그러냐면 뭐 시프트업 게임 몸값에서 봤더니만 저도 해봤더라고요. 해보셨어요? 안 네, 좋아하시는데도. 네, 게임을 안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쿠키런 게임을 안 해봤다는 뜻인 쿠키런 거죠. 게임은 네. 안 해봤지만 해봤다. 네, 시프트업은. 제가 좀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시프트업이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 상당히 조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좀 개발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안타깝지만 큰 시장이 아니에요.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섹터에 좀 대여급의 IPO가 되면 수급을 오히려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럼 그쵸. 다른 게임주들이 조금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시청자분이 그 댓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상장해서 시프트업이 공모가 대비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느냐는 또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장을 했을 때 조금 주가가 고평가를 조금 비싼 가격을 적용받아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프트만 본다라면 공모주 청약을 할 것인가? 그러면 저는 시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뭐 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프트업 때문에 게임주들이 전체 붐업을 할 것인가? 사실 최근에 보면 게임주들이 붐업할 만한 이슈는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이슈가 그나마 좋다라면 실적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다들 안 좋을 거라 했는데 그래도 생각했었던 것보다 다들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최바닥인가라는 인식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그러니까 2분기에 출시된 게임들이 의외로 좀 선전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게임주가 혹은 컨텐츠 관련돼서 뭐 이건 뭐 게임주뿐이 아니죠. 드라마 제작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위기가 개선되는 경향은 있어도 뭐 시장까지 주도할 만큼의 큰 이슈는 아닐 거다, 질석이지는 않을 거다 보수적으로 보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또 신작을 선보였던 데브시스터즈, NC소프트 주가는 좀 껑충껑충하는 움직임들 보여줬었는데 신작 흥행의 2분기업, 이 적자, 뭐 실적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게임이 흥행하면은 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건데 문제는 이게 게임주 특성이 있습니다. 게임주는 이제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 실적이 가장 높았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거든요. 이유는 있을까요? 이유는 또 있죠. 똑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유가 게임에 대한 자유도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게임을 뭐 1000시간, 10,000시간을 할 하게 수- 되면은 네. 그게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데까지 시간보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질린다라는 거죠. 아, 금방 질리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돈을 썼던 그런 사람이 유저들은? 나중에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쓸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점진적으로 우하향을 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는 신작 게임이 나와서 그게 계속 대규모 업데이트로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를 지연시키고 일부 상승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게임들이 계속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 정말 장기적인 뷰를 보신다고 한다면 현재 게임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게임이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신작 게임이 얼마나 많이 붙어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블록 쌓기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것들을 쌓아나가면서 전체적인 평균치를 높여 나가는 게 게임주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박살나기 시작을 했을 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임에 대한 지연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펄어비스나 이런 것들 보세요. 주가가 완전 생선 토막도 아니죠. 고두목 토막도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이 박살났었던 이유가 기존 게임에서 나오는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신작이 안 붙어버리고 인건비만 계속 드니까 실적이 당연히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해소가 되는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게임스컴이라든지 지스타라든지 하반기에 특히나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 조금 더 부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연말 연초 같은 경우는 또 게임주 성수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고표류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조금 이제 연말 연초니까 돈 좀 쓰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즐기는 시간이죠. 그래서 매출단이 많이 높아지는 구조로 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에서의 뭐 이런 변동성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가 나오려면은 그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렸던 콘솔에 대한 흐름에서의 명확한 기대감이 나와야 되고 미국 진출에서의 가시권이 정말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안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좋아서 네. 개발자들 다 없애고 AI가 게임을 개발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 게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그 유정현 대표님 덧붙인다면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는데. 기존의 MMORPG 형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작이 어떤 대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섣부른 뭐 예단이지만 성공하기 쉽진 않다. 쉽지 왜냐하면 않다. 내가 기존에 공들였던 거에다가 조금 더 투자해서 그걸 하는 게 나은 것이지 새로운 거에다가 의미 없게 자동 사냥 돌리면서 할 만한 유저가 이제는 많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콘솔 게임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또 하나가 턴제 게임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 저는 계속 좀 찾아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주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는 다른 행동을 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게임 사업에 열중해야 되는데 NFT다 뭐다 정말 게임하고 관계없는 쪽을 좀 갖다 붙이면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실망감만 줘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실망감들이 아직은 저는 해소가 덜 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컴투스라든지 뭐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있는 기업들은 전 되도록이면 좀 투자를 좀 조심하는 게 맞고, 원래 게임 쪽에 집중했고 이쪽 역량이 좀 있는데 트렌드에 좀 변화에 맞추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아예 없는 거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좀 맞춰가는 기업들은 그래도 볼만하다. 우리 꿈돌이님이 게임의 돌파구는 어디 있냐는데 여기에 대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주 중에 즐거움의 끝을 모를 수 있는 게임주는 뭐가 있는지 탑픽주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종목 확인해 보시죠. 게임주 안에서 또 지금 하창환 전문가님, 또 유창희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신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펄어비스 NC소프트 있는데요. 그 안에서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주 살펴보시죠. 크래프톤입니다. 네, 저희도 방송에서 크래프톤 종목 상담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게임주 들고 계신 분들 안에서 크래프톤 왜 탑픽주를 좀 뽑아보고 계신지. 뭐 뻔한 종목이죠. 뻔한데도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본다라면 전 대장주를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또 이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이 처음 시작한 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라든지 인도 시장의 어떤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간 한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배당이라든지, 사실은 게임 업체들이 배당이 그렇게 인색한 편인데 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이 정도 조정은 최근에 대부분 종목군들이 이 정도 조정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61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매수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62선 26만 원 정도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또 다가온다라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탑픽주는 크래프톤 1등주 봐야 된다. 30만 원까지 눈높이를 높여주셨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게임주 안에 탑픽주 혹시 있으신가요? 꼭 얘기해야 되나요? 없습니까? 아니, 네, 뭐- 없을 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콘솔 쪽으로 보시면은 네. 국내에서는 이제 네오이즈가 좀 굉장히 강한 회사 중에 네오이즈. 하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피해 거짓으로 상당히 한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실적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고평가 논란이 좀 상당히 있긴 하지만 시프트업에서도 이제 콘솔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입성 이후에 좀 추이를 보시다가 그 두 종목 쪽에서 뭔가 콘솔에서 이벤트가 터지면 그쪽을 좀 그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 그리고 지금 크래프톤 두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남양주 불바다님은 게임주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많은 분들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들 알 수 있다라는 거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디슈 함께 해주신 유창희 대표님과 하창환 본부장님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